네, 안녕하세요. 누룩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들의 가상 현상금을 매겨보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최근 버기가 해군들에게도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해군들도 현상금이 생겼기에 해군들의 현상금도 책정해보겠습니다. 현상금 책정 기준은 위험도, 무력, 명성, 작중위치, 작중행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너무 현상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갱신이 필요해 보이는 인물들과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 떡상이 확실해 보이는 인물들도 가상으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군의 2인자 염제 사보의 가상 현상금은 30억 200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사보의 현 현상금은 6억 200만 베리입니다. 하지만 사보는 레벨리 회의 도중 혁명군 간부들을 이끌고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지키고 있는 레벨리 회의에 급습하여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쿠규의 포위망을 뚫고 바솔로뮤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루루시아 왕국까지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사보는 염제라는 칭호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무가 나타나 사보와 함께 루루시아 왕국을 삭제시켜버렸기에 사보가 죽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사보는 과거에도 천룡인에게 폭격당하고 살아남은 전적이 있으며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기에 아직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염제 칭호를 얻은 이후 드래곤을 상회하는 인기를 얻었으며 혁명군 내에서 입지도 더욱 커졌다는 언급이 나왔기에 사보는 현재 해군 대장급 강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은 세계정부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집단이기에 혁명군의 젊은 스타라면 분명히 크게 견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보의 가상현상금은 사원과 해군대장에 준하는 30억 베리 이상으로 책정하였으며 사보의 전 현상금이 6억 200만 베리인 점을 감안하여 30억 200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실제로 사보의 현상금이 이대로 책정된다면 사보는 형으로서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군대장 키자루의 가상현상금은 31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버기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해군들도 현상금이 걸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키자루 역시 현상금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자루는 오랜 기간 해군대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며 현재 아카이누와 함께 해군을 이끌어가는 해군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다만 키자루는 구 3대장 시절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보다는 약할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실제로도 아카이누보다는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키자루는 원수 결정전에도 참가하지 않은 인물이기에 2위와 어찌됐든 원수의 후보로 불렸던 아오키지, 원수 결정전의 승자 아카이누보다는 현상금이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사왕에 버금가는 무력을 지녔으며 번쩍번쩍 열매라는 사기적인 열매를 먹은 인물이며 체포한 해적의 수가 매우 많은 인물이기에 해적의 입장에서 키자루는 공포스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평소에 능글맞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샤봉지 제도에 출동하여 무려 500명의 해적을 반나절 만에 체포한 전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키자루는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초신성들을 양악하기도 하였으며 명왕 레일리와 겨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크로스 길드의 멤버 대부분은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키자루의 강함을 보았기에 키자루의 현상금을 최소 30억 베리 정도로는 책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키자루의 가상현상금을 31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제대로 책정된 루피의 가상현상금은 49억 5600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루피는 와노코니에서 기어5를 각성한 이후 카이도우를 꺾는데 성공하며 사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루피가 각성한 능력은 800년 전 조이보이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각성하지 못한 신의 능력이라고 불리우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루피의 현상금이 당연히 카이도우의 46억 1110만 베리를 넘길 것이며 어쩌면 로저의 55억 6480만 베리마저 넘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은 모르건즈가 멋대로 니카루피의 모습이 담긴 수배지를 3개에 뿌려버리자 루피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하여 고의로 현상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며 키드, 로우와 동일한 현상금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만약 루피의 현상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몇 베리로 책정되었을지도 궁금해하는데요. 루피는 카이도우를 꺾고 사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꼭 카이도우 정도의 현상금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인 사왕이 아닌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우는 사왕을 1대1로 잡아낸 것은 의미가 크기에 우선 이것만으로 최소 40억 베리의 현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최초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위험인자이기에 이 부분 역시 현상금을 고평가해줄 요소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피스 역사상 최고라고 불리우는 로저 흰수염과 비교하면 업적이 부족하며 무력도 밀릴 것으로 추정되기에 마의 50억 베리를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의 가상 현상금은 40억대 후반으로 책정하였으며 루피의 상징인 고무를 뜻하는 56을 가져와 49억 5,600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의 가상 현상금은 14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간부진의 평균 레벨이 높고 밸런스가 뛰어난 철벽의 해적단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간부 중에서도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며 직책도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에 벤베크맨이 빨간머리 해적단에서 선장 샹크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현상금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흔히 마르코, 시류, 카타쿠리, 킹과 함께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로 꼽히며 실제로 비슷한 위치에 있기에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현상금을 지녔을 것이며 부선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들을 조금 상회하는 현상금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벤베크맨의 가상 현상금을 14억 2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모든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벤베크맨 역시 조직의 두목이 아니라 2인자이기에 현상금이 15억 베리를 넘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레일리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며 벤베크맨 역시 레일리처럼 부선장이기에 현상금이 14억 2천만 베리보다 아득히 높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의 가상 현상금은 35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오뎅은 와노쿠니에만 머무르던 시절에는 와노쿠니의 왕족이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기에 현상금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흰수염을 만난 이후에는 바다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고 흰수염의 배에서 활약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오뎅의 활약이 뉴스에도 실린 것을 보면 오뎅의 존재와 강함을 세계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의 배만 거친 것이 아니라 로저와 함께 항해한 해적왕의 선원 출신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오뎅은 일반적인 선원이 아니었으며 로저 레일리와 함께 로저 해적단을 대표하는 강자였으며 포네그리프를 해독하며 로저가 해적왕이 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뎅은 와노쿠니로 돌아왔으나 이미 그 당시에 몇 번의 모험을 거친 끝에 로저 흰수염의 버금가는 대적이 되어 있었다 라는 언급이 나왔기에 오뎅은 모험을 마친 이후 굴지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뎅은 카이도우를 압도하기도 하였으며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뎅은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다는 특수성과 사왕의 버금가는 무력을 지닌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억 이상의 현상금을 부여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뎅의 가상 현상금은 35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화검의 비스타의 가상 현상금은 10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비스타는 마르코 조즈와 함께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마르코가 2인자, 조즈가 3인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 설정집에서는 마르코 비스타를 투톱으로 묘사하였으며 실제로 보여준 퍼포먼스가 비스타가 조즈보다 강해 보이기에 실질적인 흰수염 해적단의 3인자는 비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스타는 정상결전에서 루피를 추적하는 미호크를 막아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참고로 크로코다일과 징배가 들러붙었을 때도 미호크의 추적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미호크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미호크와 비스타는 꽤 오랫동안 승부를 지속했으나 미호크는 비스타에게 생채기조차 내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킹을 뵌 이후 조로가 대거모라고 불리게 되었으나 비스타는 이미 정상결전 당시부터 굴지의 대거모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비스타는 현 시점 사왕 최고 간부들 중 2인자로 묶이는 마르코, 시류, 조로, 벤베크맨, 카타쿠리, 킹을 제외하면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스타는 10억 베리가 넘는 현상금을 부여할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스타의 가상 현상금은 10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조즈의 가상 현상금은 9억 6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조즈는 마르코 비스타에 이은 흰수염 해적단의 4인자이며 사왕 최고 간부로 묶이는 인물입니다. 조즈는 정상결전에서 쏠쏠한 활약을 하였는데요. 조즈는 미호크가 흰수염을 향하여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리자 곧바로 다이아몬드로 변하여 이 공격을 막아냈으며 매우 거대한 빙하를 해군본부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조즈는 흰수염과 대치 중인 아오키지에게 브릴리언트 펑크를 장렬시키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며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주는 오랫동안 아오키지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흰수염이 발작을 일으키고 마르코가 오니구모에게 잡히자 한눈을 팔며 결국 아오키지에게 제압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조주는 방심하지만 않았더라면 해군대장과 오랫동안 겨룰 수 있을 만한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주의 현상금은 10억 베리에 조금 못 미치는 9억 6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으나 단순 강화만 보면 10억을 넘길 만한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주는 악마의 열매의 능력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이며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기에 몸값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펠다운의 최고 전령 마젤란의 가상 현상금은 23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젤란은 임펠다운의 지배자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부서장으로 강등된 지금도 여전히 실질적인 임펠다운의 1인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마젤란은 독독 열매를 먹은 인물이며 독독 열매는 마그마그 열매와 더불어 살상력으로는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마젤란은 악마의 열매 능력만으로 칠무의 혁명군 간부 루피 등을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히드라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검은 수염 해적단을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마젤란은 패기가 조금은 약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해군대장보다는 아래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젤란은 악마의 열매 능력만 잘 활용하더라도 사왕 최고 간부를 상회하는 강함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임펠다운을 지켜낸 1등 공신이기에 20억이 넘는 현상금이 걸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마젤란의 가상 현상금은 23억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